자, 이제 지상권 갑니다. 지상권. 먼저 설명 듣고 교재 확인할게요. 지상권자는 타인 토지의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하여 타인 토지를 사용하는 권리. 갑이 을한테 땅 빌려주죠. 토지 지상권. 설정계약 플러스 설정 등기를 하면 을은 지상권이라는 물권을 취득. 지상권자, 설정자. 자, 을은 왜 갑으로부터 땅을 빌렸느냐? 건물을 소유할 목적으로. 그래서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을이 심는 거예요. 지상권자가 지상권, 권원에 근거해서 심기 때문에 이거 부합하잖아요. 을 소유, 을 건물, 을 공작물, 을 나무예요. 부합하잖아요. 소유하기 위해, 즉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종이에요. 남의 땅의 건물은 이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어야 철거가 안 돼요. 그래서 남의 땅에 건물을 올릴 때는 남의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취득해야 되는데 그 권리 취득 방법은 세 가지가 있어요. 토지 지상권, 토지 전세권, 토지 임차권. 그중 지상권이에요. 그중. 그래서 건물 소유를 위해 지상권이 필요한 거예요. 건물 철거가 안 되기 위해서. 소유권이 주, 지상권은 소유를 위한 종된 권리. 주, 종의 관계 있어요. 자, 그러면 지상권자는 갑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합니다. 용익물권. 대상은 토지일 거고 부동산 일부에 용익물권은 설정될 수 있다. 자, 토지 사용 대가 지료.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에요. 이유는 법조문이 지료 지급하고 사용해라. 없어요. 지료 내란 말이. 그래서 물권 법정주에 따라 지료 있을 수도 있고 없는 공짜 지상권도 가능해요. 계약하기 나름이에요. 보통은 이제 지료를 하겠지만 현실은 약정, 계약을 통한 지상권이 현실이 없어요. 자, 그대로 타인 토지 사용하는 권리, 용익물권, 부동산 일부의 지상권, 용익권 된다. 지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가 아니다. 이거 잘 나와요. 노란색이니까.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 아니다. 성립 요건 아니다. 공짜 지상권도 가능하다. 자, 처음 하는 거예요. 처음 태어났죠? 건물이 멸실했어요. 을 건물이 멸실했어요. 지상권 소멸하느냐? 소멸하지 않아요. 건물이 무너졌다고 지상권이 소멸하진 않아요. 건물 다시 올려야지. 토지가 멸실해야 돼. 지상권의 객체는 토지. 토지가 멸실해야 목적물 멸실, 물권 소멸이에요. 지상권의 객체인 토지가 멸실해야지. 을 건물이 멸실했다고 무너졌다고 해서 지상권이 날라지까지 않아요. 건물 무너지면 다시 세워서 장사해야지. 그래서 건물 멸실, 지상권 소멸하지 않는다. 자, 목차, 취득, 존속기간, 효력으로서 지상권자의 권리 의무, 전매하면서 사용합니다. 지상권 처분 자유예요. 치료 약정이 있다면 치료 지급 의무 발생할 거고, 마지막 지상권 30년 지나면 소멸, 그러면 건물 사세요라는 지상물 매수청권이 태어나요. 자, 여기까지 정리. 여기까지 지상권 페이지 챕터 298페이지 왼쪽 법조문 법적 성질. 자, 오른쪽 넘어가고요. 객체 토지죠. 토지 땅지니까 토지가 객체다. 자, 동그라미 2번에 하나 둘 세 번째 줄 중간. 건물이 멸실되더라도 지상권은 소멸하지 않는다. 있죠? 동그라미 2번에 세 번째 줄 고디가 아닌 거. 기존 건물 이 맨 오른쪽 건물이 멸실 여기만 밑줄 하는 거예요. 건물이 멸실했죠. 그럼 지상권 소멸해요 안 해요? 소멸하지 않는다. 방금 했죠. 별 3개야. 이거 별 3개. 건물이 멸실했다고 해서 지상권은 사라지지 않아요.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토지가. 그 다음 동그라미 3번 지상권은 맨 오른쪽 토지 일부 일필토지 일부에도 성립할 수 있다. 부동산 일부에는 사용하는 용익물권은 들어서거든요. 일부에 들어서 용익물권. 자, 건물 기타 공작물 수목을 소유하기 위한 권리예요. 여기서 주종이 나올 거고 이따 나와요. 4번 지료는 지상권의 성립 요소가 아니다. 별 3개. 지료는 필수 요소 아니에요. 이 법조문에 지료 내라 이게 말이 없어서 그래요. 별 3개. 그래서 공짜 무상지상권도 인정된다.
자, 지상권 취득, 법률행위,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첫 번째 맨 오른쪽 있죠. 이런 거 시험 안 나와요. 법률 규정, 다음 페이지. 법정지상권이라는 게 있어요. 법정지상권. 법정이 나오면 무조건 법률 규정에 준 말이죠. 법이 지상권을 줘요. 법이 정한 요건 갖추면. 자, 나중에 볼 거고, 이제 존속기간 갑니다. 자, 이제 흑판 봐요. 설정계약 플러스 등기, 법률행위, 법률규정, 법정성. 여기까지 했죠. 자, 존속기간. 존속기간은 법조문 나오죠. 자, 여기 봐요. 이게 정리된 거예요. 갑과 을이 지상권 설정 계약할 때, 을이 이 땅을 사용할 수 있는 기간, 이게 존속기간이에요. 그걸 계약할 때 정할 수도 있고, 기간을 안 정하고 계약할 수도 있어요. 자, 기간을 정할 때 최단기간이 보장된다고 했어. 그래서 지상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을이 심을 건물이 콘크리트 건물, 경관 건물 또는 수목을 나무를 심는데요. 그러면 최소 30년 보장해 줘야 돼요. 그 다음 경과하지 않은 목조 건물을 짓는데요. 그러면 15년 이상 보장. 건물이 아닌 조형물과 같은 시설, 공작물이래요. 그러면 최소 5년은 보장. 지상권은 30년, 15년, 5년 이상 최단기간 보장해 줍니다. 만약 이 경험도 단축을 못 하는데 콘크리트 건물 짓는다는데 당신 10년 동안 계약하세요. 10년 연장돼 버려요. 그래서 최소 30년이 콘크리트 수목 보장됩니다. 연장해 버려요. 법조문. 자, 이번에는 기간을 안 정했어요. 갑과 을이 계약하면서 을이 갑 땅을 사용하는 기간을 아예 계약서에 안 박았어. 그때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똑같아요. 다시 최단기간 보장. 그래서 을이 계약할 때 기간은 안 정해 있지만 갑한테 저 콘크리트 건물 지을 거예요. 그러면 30년 보장. 저 공작물 설치할 거예요. 그러면 5년 보장된다는 얘기예요. 근데 문제는 제2항. 기간도 안 정했고 을이 뭘 심는다는 건지 아예 아무 얘기가 없어.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 즉 건물을 짓겠다는 건지 공작물을 설치한다는 건지 아무 얘기가 없다는 얘기. 그때는 15년. 중간놈 15년. 콘크리트 지어도 15년. 공작물 해도 15년이에요. 무조건 15년. 단 이놈이 아무 얘기가 없었는데 나무를 심었다면 나무는 15년이 아니라 또 30년이에요. 나무는 기간 정했든 안 정했든 구조조차 안 정했든 무조건 나무는 30년. 30년 이상은 자라야 나무가 큰다는 얘기예요. 30년 세월이 필요하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원칙 아무런 얘기 없이 기간도 안 정했고 뭘 짓는다는 건지 아무런 얘기가 없었어. 15년. 나무는 다시 30년 그대로 최단기간 보장된다는 거. 그래서 지문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다음에 최단기간이 보장된다. 다음에 최단. 이게 법조문이에요. 따라서 다음 연함보다 단축 줄이지 못해요. 만약 단축했다. 다음 연도까지 연장시켜. 이게 법조문 제1항이에요. 경과한 건물 수목은 30년 이상, 30년 보장. 경과하지 않은 일반 건물은 15년, 공작물은 5년, 30년, 15년, 5년. 숫자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요. 자, 그 다음, 처음 하죠?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갑이 을한테 너 영원히 내 땅 사용해. 영구로 약정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0년만 보장해주면 돼요. 최소 기간만 보장해주면 영원히 써. 상관없습니다. 흘러가요. 자, 기간 안정해서 역시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보장. 그런데 이게 법조문 제2항이에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아서 아무 얘기 없었죠. 뭘 짓겠다는지. 그때는 중간연도 15년. 단 나무를 이놈이 심었다. 그러면 15년이 아니라 나무는 다시 30년이에요. 30년. 자, 여기까지 정리할게요. 존속기간을 정했어요. 자, 이 법조문에 따라 내용이 없어요. 아예. 법조문 제1항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한 경우 기간은 다음 연함보다 단축하지 못해요. 그래서 1호, 2호, 3호 중간에 1호 중간에 경관 건물 수목이라면 30년 경과하지 않은 건물이라면 제2호 15년 건물 아닌 공작물이라면 5년 그래서 30년 15년 5년보다 단축하지 못한다. 제2항 만약에 콘크리트 건물인데 전항 30년보다 단축한 기간 즉 10년간 사용하세요 이렇게 정했다면 30년까지 연장시켜버려요. 그래서 최단기간이 보장된다 그 말이 나와요. 자 밑에 내용은 하지 마시고 자 오른쪽 최장기간에 관련 판례박스에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만 봐요.
네 번째 줄 중간.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용구로 약정하는 것도 허용된다. 너 용은 있어. 가능합니다. 밑줄만 써요. 안 중요해요. 자, 기간 안 정했어요. 법조문 제1항 법조문 봅니다. 계약으로 지상권의 존속기간을 정하지 아니한 때는 그 기간은 전 조문에 있는 왼쪽 조문에 있는 최단 기간으로 한다. 제2항 지상권 설정 당시 공작물을 지상물로 읽어요. 지상물의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어. 기간도 안 정했어. 종류와 구조조차 안 정했어. 두 가지를 안 정한 거예요. 그때는 지상권은 몇 년? 제2호 건물, 즉 경고하지 않은 건물 15년이에요. 15년. 그래서 아무런 얘기가 없으면 15년. 자, 내용 갑니다. 기간을 약정하지 않은 경우 지상물 종류와 구조에 따라 30년, 15년, 5년 보장. 그런데 2번 제2항이죠. 지상물 종류와 구조조차 정하지 않았다면 두 번째 줄 15년. 하지만 동그라미 2번 수목은 이 경우에도 다시 나무는 다시 맨 오른쪽 30년. 그래서 흑판에 있는 내용을 그대로 정리하시면 돼요. 오케이. 계약갱신. 자, 두 번째 조문 봅니다. 두 번째 조문. 합의갱신이에요. 첫 번째 조문 이따 볼 거예요, 마지막에. 자, 두 번째 조문. 갱신과 존속기간. 당사자가, 30년 콘크리트 건물, 30년이 지났어요. 기간 만료했어요. 그러면 다시 한번 계약갱 연장할지, 갱신할지, 아니면 을은 이사 갈지 결정해야겠죠. 그때 갱신합니다. 당사자 갑과 을이 계약을 다시 갱신하는 경우에는 이게 합의갱신, 합의하에 계약갱신. 자, 지상권의 존속기간은 갱신한 날로부터 왼쪽 최단 기간보다 또 단축하지 못해요. 무슨 얘기요? 한 번 더 갈 때 또 30년 보장이라는 얘기예요. 처음 계약할 때도 콘크리트는 30년. 두 번째 계약기간 연장 갱신할 때도 또 30년. 30년씩 움직여요. 30년. 한 번 갱신해서 또 30년 보장해주면 값은 이 세상에 없겠죠. 그러니까 합의갱신이 일어날 일이 없겠지. 누가 해줘. 30년 또 줘야 되는데 내가 30년 후에 살아있을까? 자, 이거 별로 안 중요해요. 갱신할 수 있다. 그래서 다음 페이지 2번. 지금은 2번만 봐요. 계약갱신이 합의갱신이에요. 당사자 갑과 을이 합의 계약으로 갱신한 경우에도 마찬가지 다시 30년 보장. 이걸 하는 거예요. 다시. 뭐 중요하진 않지만 결국 지상권은 첫 계약이든 갱신하든 무조건 30년. 콘크리트 기준 30년. 자, 됐어요. 이제 지상권에 아마 효력할 거예요. 그러니까 있죠. 합의갱신이 가능하고 갱신한 경우에도 다시 최단기간 보장. 다시 30년 주라 얘기예요. 자, 지상권 효력합니다. 점유하면서 을은 사용하겠죠. 지상권자는 갑 토지를 점유하면서 사용할 수 있는 권리가 있다. 자, 별 3개짜리 발랄게요. 을이 콘크리트 건물 올린다고 해서 30년 계약했어요. 30년. 을이 이사 들어온 지 10년쯤 지나요. 10년쯤 지났는데 갑이 토지를 팔아요. 자, 10년쯤 지났는데 갑이 지 토지를 병이란 사람한테 토지를 팔아요. 그러면 소유자가 기존 갑에서 병으로 바뀌었죠. 자, 병이 들이대요. 을! 내가 갑으로부터 이 땅 샀거든요. 내가 이 땅 사용해야 되니까 당신 나가세요. 토지 양수인이 지상권자 을을 상대로 내 땅이니까 소유권에 대한 반환 청구, 인도 청구가 들어와요. 그러면 을은 병을 이겨먹을 수 있느냐 없느냐. 즉 인도 청구할 수 있다 없다. 둘 중 하나겠죠. 갑으로부터 토지를 산 토지 양수인 병은 아직 기간 중이에요. 기간 중 지상권자 을을 상대로 내가 소유자니까 넘겨주세요. 내 땅 넘겨주세요. 할 수 없어요. 인도 청구할 수 없어요. 지상권 존속기간 중 10년쯤 땅이 팔려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다. 그럼 머릿속으로 토지를 샀구나. 갑이 병한테 팔았구나. 병이구나. 토지 양수인 병은 지상권자 오른쪽 놈 을에게 소유자로서 소유권에 대한 넘겨 반환 청구, 인도 청구할 수는 없어요. 이유를 알아야 안 헤어지지. 자, 을은 지상권자, 지상권자는 물권자. 물권자는 힘이 세죠. 모든 사람들에게 들이댈 수 있어요. 그래서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자 을을 상대로 넘겨달라 할 수 없는 거예요. 을은 병한테 이렇게 얘기해요. 20년 뒤에 와. 20년 뒤에 와. 아직 나 20년 남았어. 그래서 물권자이기 때문에 갑이든 새 주인이든 30년 동안은 지상권자는 보장되는 거예요.
지상권이 힘이 세요. 잘 나와요. 자, 이제 침해. 지상권이 그 그림 연상이에요. 오른쪽이 을이에요. 건물 올려서 식당 하면서 갑당을 사용하는 을 머릿속에 박혀야 돼요. 을의 지상권이 누군가 제3자로부터 침해됐어요. 누군가 불법 점유가 일어났다는 얘기지. 당연히 지상권 침해되면 물권이 침해됐죠. 따라서 지상권이라는 본권에 기한 물권 정권 할 수 있다. 그 다음 지상권은 점유하고 있으니까 점유권도 있어요. 점유권도 침해되죠. 따라 점유권에 기한 물권의 정권, 점유보호권 같은 말,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할 수 있다. 쉬워요. 물권이 침해되면 물청 태어나니까 점유권도 있으니까 본권으로도 하고 점유권으로도 하고. 자, 지상전세권의 상린관계 규정이 준용되죠. 우리 이미 상린관계에서 했어요.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별거 없어요. 지상권의 효력에서 지상권자의 토지사용권 1번 목차에 어디를 보느냐. 동그라미 2번이에요. 동그라미 2번 고딕 있죠. 자, 지상권은 물권. 이건 이유예요. 자, 시험지는 이렇게 나와요. 지상권이 설정된 토지를 양수한 토지 양수인은 지상권 존속기간 내에는 지상권자 을에게 토지 넘겨 인도 청구할 수 없다로 끝나야 돼. 없다. 토지 양수인은 기간 중에는 지상권자에게 들이댈 수 없어요. 이유, 지상권은 첫 번째 물권. 물권은 절대권. 모든 사람들에게 남은 기간 동안 저 사용할 거에 대항할 수 있다. 별 3개. 4번 나왔어. 4번. 맞춰야 돼요. 자, 2번. 물권적 청구권. 이것도 쉽죠. 지상권이 침해되면, 방해되면 지상권에 기한 물청할 수 있다. 세 번째 줄. 점유권에 기한 물청도 할 수 있다. 지상권으로도 하고 점유권으로 하고 선택적 행사. 그 다음에 3번. 양가로 3번. 상린관계 규정 준용. 그래서 지상전세권에 상린관계 규정 준용됩니다. 이 물권적 청구권하고 상린관계는 지상권에서는 잘 안 나오고 전세권에서는 꽤 나와요. 전세권. 똑같아요. 지상권 자리에 전세권 넣으면 똑같아요. 전세권 넣으면 똑같아요. 그때 할게요. 자, 지상권 이제 처분. 두 번째. 자, 봐요. 봐. 지상권은 처분의 자유예요. 자, 인문대 다 했어요. 을은 중간에 10년쯤 돼서 이사 갈 상황이 됐죠. 이사. 그러면 을은 건물도 지거, 지상권도 지거. 그러면 병이란 사람한테 건물도 팔고 지상권도 파는 거예요. 문제는 건물은 이제 생각하지 말고 지상권을 양도 팔아 제낄 때 주인 동의가 있어야 되느냐. 즉 지상권 처분할 때 설정자 동의가 필요하느냐.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왜? 지상권 처분은 자유니까. 물권은 힘이 세다고 했어요. 그래서 지상권 같은 물권은 강한 양도성. 주인 동의 필요 없어요. 그 결과 갑은 분명히 나는 을한테 세를 줬는데 나중에 중간에 내 땅 한번 가보니까 이상한 놈이 자기 땅을 사용하고 있는 거지. 막을 방법이 없어요. 그래서 지상권, 물권 힘이 세다는 얘기예요. 처분의 자유. 자유는 내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다. 그 얘기는 동의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여기서는 두 번째가 나와요. 토지 소유자, 갑,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다. 동의도 필요 없고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처분의 자유를 외우면 돼. 자유. 자, 그러면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인데 여기 원래 하나 하려다가 아마 제가 뺐을 거야. 오늘 진도상 해버릴게. 말만 들어요. 소유권이 주, 지상권이 종이죠. 따라서 을이 팔 때는 건물하고 지상권은 같이 파는 거예요. 주인하고 종놈은 함께 파는 게 원칙이에요. 이게 나중에 부종성 수반성의 담보물권. 따라서 주인이 팔리면, 건물을 팔면 지상권에 대한 아무 언급이 없어도 계약서에 종놈도 함께 넘어가요. 즉 건물 양도에는 종된 권리인 지상권 양도도 포함된 걸로 본다. 그 내용을 제가 썼다가 이것만 지우고 이건 안 지웠네. 이것도 지웠어야 되는데. 얘기했어요. 나중에 할게요. 그래서 일단은 처분의 자유. 이거 기억해요. 지상권 처분은 자유. 동의도 필요 없고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할 수 있다는 거. 처분, 팔아제끼는 거, 양도. 지상권, 전세권에 저당권 되죠. 담보로 제공하는 거. 그 다음에 남은 기간, 존속기간 내에서 채권으로서 세 주는 거. 임대. 이 처분은 자유다. 자유다. 됐어요. 지상권자는 타인, 이게 법조문이에요. 자, 법조문, 지상권 처분, 왼쪽에 맴태예요. 지상권자는 타인에게 지권리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소수로.
그다음에 존속기간 남은 기간 내에서 채권으로서 임대할 수도 있다. 자, 법조문 봤어요. 자, 흑판 봐요. 지상권자는 동의도 필요 없고요.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지지상권 팔아제낄 수 있다. 자, 지상권 규정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다 무효가 되는 편면적 강행 규정으로 봐요. 강행 규정은 위반하면 무효죠. 근데 강행 규정 앞에 편면적이라는 세 글자가 붙으면 한쪽한테만 불리한 경우 무효예요. 그러면 세입자,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경우 무효가 되는 걸 편면적 강행 규정. 특약을 했는데 주인한테 불리해. 그런 건 유효예요. 갑한테 불리한 특약은 유효고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이 무효가 되는 걸 편면적 강행 규정. 여기서는 안 중요해요. 임대차에서는 중요해요. 편면적 강행 규정 말이. 따라서 지상권자에게 불리한 특약은 무효. 따라서 갑이 계약할 때 너 중간에 팔아제끼지 마. 지상권 처분하는 걸 금지하는 특약을 설정해놨어. 계약할 때. 안 먹혀요. 무효입니다. 따라서 이 지문도 또요. 지상권 처분 금지 특약은 지상권자에게 불리하기 때문에 무효. 따라서 질문 하나. 지상권 양도를 금지하는 특약이 있다 하더라도 지상권자 을은 저 특약은 무기 때문에 없는 거예요. 따라서 여전히 지상권 마음대로 팔아제낄 수 있다.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된다. 처분의 자유는 이놈하고 이놈이 나와요. 처분의 자유. 우리 이 지문이요, 지문. 자꾸 훈련하시라는 얘기. 자, 일단 설명. 지료구나. 다음. 교재 정리. 오른쪽. 양글 1번. 지상권 양도할 수 있어요. 담보 제공할 수 있어요. 임대할 수 있어요. 그게 첫 번째 줄, 두 번째 줄. 자, 중요한 건 판례예요. 판례 박스. 지상권 양도는 절대적으로 보장. 이렇게도 나오고요. 그 다음. 뒤가 나오죠.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자유롭게 양도할 수 있다. 의사에 반해서도 처분할 수 있어요. 여기 별 3개죠. 별 3개. 그래서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 동의는 당연히 없어도 되고요. 의사에 반해서까지 할 수 있다. 처분의 자유예요. 자, 방금 얘기한 게 제가 2번에 1번 볼게요. 대부분은 판례는 건물을 양도하면 주인이 팔렸기 때문에 건물 소유권이 넘어가면 특별한 말이었으면 종된 권리인 지상권도 판 걸로 봐요. 주인이 팔리면 종된 권리도 함께 이전한다. 소환성이에요. 소환성 함께 이전. 나중에 또 해요. 다만 지상권 양수인이 지상권을 취득하려면 매매이기 때문에, 양도는 매매예요. 매매이기 때문에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아야 지상권이 넘어가는 거예요. 이전 등기, 양도는 매매예요. 186조에 따라 병은 지상권 먹으려면 어떻게 된다? 지 앞으로 이전 등기를 박아야 된다. 자, 여기 그림이 아마 있을 거예요. 여기 있잖아. 이 내용이요. 을로부터 지상권을 병이 취득하려면, 소유권 취득하려면 소유권 이전 등기 박아야 되고, 지상권 취득하려면 지상권 이전 등기 박으란 얘기요. 그래서 왜? 양도는 매매예요. 매매. 매매를 통해서 법률행위는 등기해야 186조 그 얘기예요. 그래서 세 번째 줄. 지상권 이전 등기가 있어야 지상권 취득한다. 지상권 양수인 병은 그 말이에요. 일단은 몇 줄만 하시고. 자, 이제 지상권에서 가장 중요한 치료 지급 의무. 자, 봐요. 여기가 가장 중요해요. 지상권은. 치료는 지상권의 필수 요소 아니라고 했어요. 따라서 치료 주기로 특약, 약정이 있는 경우에만 치료 지급 의무 발생해요. 자, 설명 들어봐요. 치료에 관한 약정, 갑과 을이 치료 1년에 연 단위로 내요. 치료는 1년에 1,000,000원씩 주기로 하고 지상권 설정했어요. 그러면 특약은, 치료에 관한 특약은 등기해줘야 제3자 병에게 대항할 수가 있어요. 자, 그러면 갑과 을이 치료가 있어요. 1년에 1,000,000원씩. 이거 등기해줘야 3자는 병이 나오겠죠. 병에게 대항할 수 있다는 얘기예요. 자, 그러면 을이 이 상태에서 병한테 지상권을 팔 수 있다겠죠. 자, 지상권 팝니다. 병이 지상권 이전 등기를 박으면 지상권 양수인이 되고, 그러면 병이 이 땅에 이사 들어오는 거예요. 건물도 사고 지상권도 샀을 거예요. 그러면 을은 이사 가고 병이 들어와요. 그러면 갑은 지 동의 없이 의사에 반해도 병이 들어올 수 있다는 얘기예요. 막을 방법이 없어요. 특약도 안 먹히니까. 갑은 전에 을한테 1년에 1,000,000원씩 받았기 때문에 병한테 야 1,000,000원씩 내야 할 거예요. 내가 너한테 넘기는 거 막을 수는 없으니까 치료는 내야지.
치료받으려면 등기 박아야 돼요. 만약에 갑과 을이 10년 동안 1000만 원씩 받았는데 등기를 안 하면 팔아 제낀 순간 갑은 개피 봐요. 병한테 치료 달라는 얘기를 못 해요. 왜? 치료, 약정, 특약은 등기를 박아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으니까 엎어. 치료에 관한 사항을 1년에 1000만 원 그걸 등기부등본에 박지 않았다면 제3자, 지상권 양수인 새 세입자에게 치료 달라 할 수가 없어요. 자, 그 내용 할게요. 제3자, 지상권 양수인 3자요. 3자에게 이 치료 특약으로 들이대려면 반드시 등기해야 갑은 들이댈 수 있다. 등기 박아놔야 1000만 주세요 할 수 있다. 따라서 이제 엎어. 만약에 치료에 관한 사항을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병에게 1000만 주세요 할 수 없다요. 결국 내용.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으니까 치료 사항을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는 지상권 양수인이에요. 제3자 지상권 양수인 병에게는 이제는 들이대지 못해요. 따라서 치료 증감에서 나오는 치료 좀 올립시다. 증액 처분권도 행사할 수 없어요. 결국 특약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는 거. 등기를 안 박으면 제3자는 모르는 거야. 등기부등본에 없으니까. 그러니까 저주세 할 수 없어. 개피 보는 거야. 반드시 등기하라. 이게 세트란 얘기야. 약정, 특약은 등기해야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모든 데 세트에 물권법. 당사자의 특약은 등기 안 박으면 제3자는 몰라. 공시가 안 돼 있으니까. 그래서 특약, 약정사항은 등기해줘야 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 이 3자는 지상권 양수인 말이에요. 나 등기 엎어야지. 등기 안 했다면, 등기 안 했다면 들이댈 수 없다. 아무것도 할 수 없다. 이렇게도 뜨고 이렇게도 뜨고. 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는다. 치료 증액도 할 수 없다는 얘기. 왜? 치료에 관해서는 들이댈 수가 없어. 치료에 대해서는. 그래서 병은 이 경우 등기 안 받게 있으면 남은 20년 동안 공짜로 살아요. 엄청 좋은 거지. 갑이 실수한 거지. 그래서 치료 사항은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잘 나와요. 자, 이거 안중에요. 치료가 경제사정 변화 등으로 물가가 올랐다는 얘기죠. 전에는 1000만 원인데 지금 물가 엄청 올랐죠. 아, 진짜 너무 올랐어. 짜증나 죽겠어. 요즘 물가 너무 올랐죠. 월급은 안 오르는데 물가만 올라. 그러니까 치료가 물가 올라서 상당하지 않게 됐어. 그럴 수 있죠. 그러면 각 당사자는 서로 치료의 증감을 청구할 수 있다. 치료 증감 청구권은 증액 청구, 감액 청구의 합성어예요. 자, 세트. 앞으로 치료 증감 청구가 나오든 전세금 증감 청구가 나오든 모든 증감 청구권은 다 형성권이에요. 뭐 중요하진 않아요. 그래서 치료 올립시다. 증액 청구하면 바로 증액의 효력이 바로 발생. 형성의 의미. 자, 별로 안 중요하고 치료 증감 청구권이라는 게 있다. 물가가 오르면 올립시다. 보통 증액만 나오지 감액은 안 나와요. 자, 그 다음에 설정자의 소멸 청구권. 이거 엄청 중요하죠. 일단 교재 보면서 할게요. 교재 치료 지급 의무. 치료 양거리 1번 치료 목차. 자, 동그라미 1번. 여기는 전체가 별 3개예요. 끝까지 1, 2, 3, 4 끝까지 별 3개. 자, 첫 번째 줄 동그라미 1번. 치료 지급은 지상권의 성립 요소, 성립 요건이 아니다. 아까 했어요. 따라서 치료 지급을 당사자가 특약, 치료 약정, 치료 지급을 약정한 경우에만 을은 치료 지급 의무가 생긴다. 자, 그 다음 그 뒤에 오른쪽 밑에는 X 해버리고 나오지도 않아요. 동그라미 2번으로 갑니다. 자, 동그라미 2번에 중간 오른쪽 치료에 관한 사항을 밑에 등기를 해야 되기 때문에 치료를 등기를 하지 않았다면 제3자, 지상권 양수인 병에게는 이제는 대항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그 말이 없어요. 여기는 바로 등기하지 않았다면 제3자에게 치료에 관한 사항으로는 대항할 수 없다. 3번에 또 공통되네요. 따라서 치료에 관해서 같은 말이에요. 등기를 하지 않은 이상 이걸로 해야겠네. 설정자 갑은 밑에 지상권 양수인 을로부터 지상권 사서 들어온 병에게 이제는 등기 안 했죠. 등기 안 했으니까 이제는 병한테는 대항할 수 없다야. 그러니까 이게 나와요. 이게. 그래서 등기를 해야 대항하니까 등기 안 했다면 제3자에게는 대항할 수 없다. 1번하고 3번이 중요해요. 1번, 3번이 별 3개네. 2번은 필요 없어요. 3번이 있기 때문에 2번 X 해버려요. 하나만 봐요. 2번 X, 3번 하나만 봐도 돼요. 치료는 등기해야 대항할 수 있다. 등기하지 않은 이상, 즉 등기 안 했다면 소수로 제3자, 지상권 양수인 거기다 적어요. 3자라고. 지상권 양수인 밑에 제3자.
특약은 등기하지 않으면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없어요. 병이죠, 병. 병. 나아가 4번은 덜 중요해요. 나아가 치료 맨 오른쪽. 갑은 병을 상대로 치료 좀 올려. 치료 증액 청구권도 발생하지 않아요. 기출 한 번. 그 위에가 더 잘 나가. 대항할 수 없다로. 치료에 관한 사는 아예 들이대지 못하는 거예요. 조할 수도 없고 증액도 당연히 못하겠지. 자, 넘깁니다. 치료 증감 청구권이 있죠. 법조문 그대로 안 중요한 조문이에요. 자, 내용 갑니다. 치료 증감 청구권은 형성권. 따라서 증감을 청구하면 바로 증액 감액 효과가 발생한다. 안 중요해요. 제목만 기억해요. 치료가 상당하지 않게 돼 물가 올라서 치료 좀 올립시다. 증액 청구. 치료 좀 깎읍시다. 감액 청구의 합성어가 증감 청구권이라는 거. 종종 나와요. 증감 청구권. 이제 가장 중요한 게 3번이죠. 치료 체납 효과. 자, 이 법조문이 거기 법조문 첫 번째. 이 법조문 첫 번째, 두 번째 별 3개 박으시고 첫 번째 제목이 지상권 소멸 청구권. 자, 의무 위반했다 방배예요. 주인이 너 방배 그거예요. 언제 방배라고 하느냐? 소멸시켜버리느냐?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치료를 지급하지 않았어. 그러면 설정자 갑은 을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흑판 봐요. 흑판 봐요. 지상권자율이 그럼 봐요. 2년 이상 치료 연체했죠. 그러면 설정자 갑은 방빼세요. 지상권 소멸을 청구할 수 있다. 말은 청구권이지만 이거 형성권이에요. 그래서 바로 소멸해버려. 방빼 소멸 청구 전화한 순간 지상권 소멸. 소멸하면 방빼야지. 그래서 앞으로 설정자가 가지고 있는 세입자에 대한 물권에서 소멸 청구는 무조건 어떤 의무를 위반해요. 세입자가 의무 위반하면 소멸시켜버려요. 해당 제한물권을. 지상권에서도 소멸청구권이 있고요. 전세권에서도 소멸청구가 있고요. 유치권에서도 소멸청구가 있어요. 그래서 설정자 왼쪽 놈 갑의 오른쪽 놈 권자에 대한 소멸청구권은 언제 뜨느냐? 오른쪽 놈 을이 세입자가 의무를 위반해요. 지상권에서는 어떤 의무 위반했느냐? 2년 이상 치료 안 냈을 때. 그러면 소멸시켜버려요.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바로 소멸. 문제는 했어요. 문제는 여기죠. 자, 지상권 소멸 청구와 저당권 두 번째 조문이에요. 자, 봅니다. 두 번째 조문.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때 무슨 얘기일까요? 을이 지상권 담보로 대출을 일으켰다는 얘기예요. 또는 이 토지에 을 건물 담보로 저당권이 박혀 있다면 어찌 됐든 여기에 저당권자 은행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전 조문에 따른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 은행한테 통지한 후 바로 소멸하지 않고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의 효력이 생긴다. 자, 설명 들어요. 설명 들어요. 인문 때 다 한 거예요. 인문 때. 모른 척 하지 마. 자, 지상권 담보로 저당권 박았거나 건물 담보로 저당권 박았거나 어찌됐든 우리 건물 담보로 은행 대출을 일으켰든 지상권, 전세권, 저당권 되니까 지상권 담보로 저당권이 있거든 저당권이 태어났어요. 그 후 을이 2년 이상 치료를 연체한 거예요. 그러면 설정자 갑은 2년 이상 치료 연체되면 지상권 소멸 청구할 수 있거든요. 그러면 바로 지상권 소멸해요. 갑이 을한테 저당권자가 있든 없든 소멸하면 을의 지상권은 소멸. 그러면 은행은 큰일 난 거야. 담보로 잡고 있는 지상권이 날아가 버리면 저당권도 날아가 버려요. 목적물 멸시라고 똑같아요. 따라서 지상권을 담보로 잡고 있는 저당권도 같이 소멸해버려요. 그래서 이 저당권자를 위해 이 조문이 태어난 거예요. 갑. 저당권자가 있을 때는 소멸 청구할 수 있어. 해. 소멸시켜. 방빼라고 해. 대신 소멸 청구했다는 사실을 저당권자에게 통지해 주란 얘기예요. 그러면 통지해주고 또 바로 소멸하면은 뭐 의미가 없죠. 그래서 통지해준 후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저 지상권을 소멸시켜줘요. 그러면 그 시간 동안 은행은 조치를 취하라는 얘기예요. 얼마 후 소멸되니까 아직 살아있는 동안 경매를 빨리 날리든지 어쩌든지 다른 담보 요구하든지. 그래서 통지한 후 시험 이게 나온다니.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소멸 효력이 생긴다. 이게 나와요. 이게 즉시 소멸한다. 아니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 그러니까 이 법조문 상당 기간 그것만 외워두면 된다는 얘기예요. 자, 그래서 된 거예요. 자, 그러면 이제 내용 정리할게요. 동그라미 1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한 때에는 자, 의무 위반했다. 방패. 이게 설정자의 지상권 소멸 청구권이에요. 바로 소멸합니다. 그 내용은 없네요. 자, 그 옆에 있는 고딕은 별 3개짜리 판례인데 3월에 할 겁니다. 자, 넘기시고 2번 안 중요해요. 맨 밑에 5번 갑니다. 지금 1번에 별 3개 하시고 2년 이상 지료 연체 이거 외워요. 숫자 외워요. 그 오른쪽에는 고딕 판례를 알아야 되기 때문에 숫자를 외워야 돼.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통째로 외워. 설정자는 의무 위반했다.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다. 자, 이제 5번 가요. 5번이 저당권이에요. 자, 지상권의 저당권이 밖에 있든. 자, 일단 지상권의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에도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를 연체하면 갑은 설정자는 방패. 소멸 청구할 수 있어요. 자, 이제 법조문이 나오네요. 지상권이 저당권 목적 또는 건물이 저당권 목적, 즉 저당권의 은행이 있다면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한 후 상당 기간이 경과함으로써 그 효력이 생긴다. 그대로 별 3개죠. 그래서 통지 후 바로 소멸하는 게 아니라 일정 시간이 지난 후 소멸. 그동안 조치 취해라. 그 의미로 이해하시고. 자, 넘깁니다. 넘겨서 이제 지상권 소멸 갑니다. 소멸 사유. 물권 공통 소멸 사유 4개 나올 거예요. 물권 공통 소멸 사유. 우리 민법이라 물권 총론에서 했어요. 목적물이 멸실, 혼동, 소멸시효, 포기. 그러면 물권은 모든 물권 소멸이에요. 목적물은 토지가 멸실해야 돼요. 토지가 멸실해 지상권 소멸합니다. 아까 했죠? 건물이 멸실했다면 소멸하지 않아요. 혼동이 일어나면 제한물권 소멸합니다. 영역물권 소멸시효 걸려요. 그 다음 포기는 모든 물권 다 포기 날라가겠죠. 소유권도 날라가고 제한물권도 포기. 이게 공통된 소멸사유. 자, 그 다음 이제 추가되겠죠. 영역물권에서만 나오는 소멸사유. 기간 만료예요. 30년 만료했어. 그러면 지상권 소멸합니다. 187조. 말소 등기 없이. 말소 아니거든요. 등기 필요 없어요. 기간이 만료했다는 건 시간이 지났죠. 법률행위 아니에요. 그래서 187조에 따라 등기 없이 당연 소멸. 30년 지나면 갱신하지 않는 한 지상권은 소멸해요. 소멸해버리는 당연 소멸. 187조. 그 다음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 설정자가 중간에 내줄 수 있는 유일한 경우. 소멸 청구로 소멸하겠죠. 소멸의 효과. 별로 안 중요해요. 시험 안 나와요. 지상권이 소멸하면 지상권자는 자, 기간이 끝났다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을은 건물 수거해서 갑당을 원상으로 회복해줘야 된다. 무슨 얘기일까요? 기간이 만료로 소멸하면 이제는 방을 빼줘야 되기 때문에 지가 들어온 상태 그대로 돌려주라는 얘기. 원상회복. 그러면 건물은 지가 지었으니까 깨끗이 치워주고 맨 땅으로 돌려주란 얘기예요. 그 말이에요. 지상물 수거란 얘기, 건물 철거란 얘기예요. 나무는 뽑으란 얘기고. 그래서 원래 들어온 상태 항상 원상 회복이 세입자는 공실로 들어왔으면 공실로 돌려줘야 돼요. 빈 땅으로 들어왔으면 빈 땅 돌려줘라. 그 의미요. 그냥 안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아, 이건 이제 이따 마지막에 할 거고. 자, 여기까지 정리합니다. 지상권 소멸 사유. 제목 보지 마세요. 일반적 특유 그거 보지 마요. 이거 뒤죽박죽이니까. 첫 번째 줄. 토지가 멸실했어요. 그럼 하나씩 각각 격포합니다. 토지가 멸실하면 지상권 소멸. 그 다음에 기간이 만료하면 지상권 소멸. 거기다 적어요. 기간 만료. 등기 없이. 187조 적어요. 기간이 만료하면 등기 없이 187조에서 나와요. 187조에서. 왜 법률행위 아니니까 그래요. 거기 있네. 죄송해요. 등기 말소를 필요로 하지 않음. 가려울고 있네요. 못 봤어요. 자, 혼동이 나면 제한물권 소멸하죠? 소유권과 제한물권, 지상권 한 놈한테 기소가면 필요 없는 지상권 소멸. 그렇지. 혼동으로 제한물권, 지상권 소멸하겠지. 그 다음, 소멸시효. 용익물권만 소멸시효 걸린다겠어요. 용익물권만. 그 다음에 두 번째 줄, 2번에 두 번째 줄, 2번에 동그라미 1번. 지상권자가 2년 이상 지료 연체했다. 그럼 설정자는 방패, 소멸 청구로 소멸시켜버립니다. 이해만 하면 된다는 얘기예요. 동그라미 2번. 포기하면 당연히 소멸하겠죠. 지상권 포기. 자, 이제 오른쪽 가요. 소멸의 효과, 법조문 본 게 제가 1항을 봤어요. 그게 내용 1항 볼게요. 제 1항. 지상권이 소멸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건물 기타 공작물 또는 수목을 수거해서 토지를 원상에 회복해야 된다. 이래 그대로 한번 떴어. 그럼 맞는 지문이지. 그렇지.
건물은 철거하고 나무는 뽑고 토지 원상 회복해줘야지. 이러고 흘러가요. 정답 좀 나올 수가 없어. 장난도 못 쳐, 이런 거. 자, 이제 제2항 합니다. 제2항. 전항의 경우, 즉, 지상권이 소멸해서 기간 만료해서 이제 철거하고 이사 가려고 하는데, 지상권 설정자 갑이 지상권자 을한테 내가 건물값 줄 테니까 건물 나한테 팔아. 지상물 매수를 누가 해요? 설정자가 지상물 매수 청구한테 이렇게 읽어요. 설정자가 건물 나한테 팔아 매수 청구한 때는 이 조문 그대로 나와요. 지상권자는 주인이 건물 나한테 파세요 하면 지상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대로 또요. 그대로. 그래서 주인이 이게 바로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그 내용이 2번에 1번이에요. 2번에 1번 목차 제목 설정자의 지상물 매수 청구권. 그래서 방금 본 제2항 법조문이 그대로 고딕이 박혀 있어요.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 가액을 제공해서 지상물 건물 매수 청구했다면 건물 나한테 파세요 주인이 했다면 지상권자 을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그대로 또요. 이게 설정자가 가지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 자, 그러면 지상권자가 가지는 매수 청구권 그건 앞에 있어요. 앞으로 가요. 앞으로 301페이지 전속기간에 301페이지 301 오른쪽 맨 밑에 3번 목차 계약갱신 전속기간의 첫 번째 조문이에요. 아까 안 한 거. 자, 법조문 제목이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누가? 지상권자가 주어져. 자, 제1항, 2항. 여기 이 법조문에 별 3개 박으시고, 자, 제1항. 지상권이 30년 지나서 콘크리트 건물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한 경우 건물이 현존해요. 즉 건물이 존재하죠. 그러면 지상권자는 계약 갱신을 청구할 수 있어요. 즉 한 번 더 갑시다 합니다. 그러면 갱신 청구해서 상대방 갑이 갱신하면 또 30년 보장해 줘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항이 나와요. 주인은 이제 갱신하기 싫다는 얘기죠. 설정자가 을의 계약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즉 갱신을 원하지 않는다는 얘기는 갱신 거절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지상권자는 상당한 가액으로 건물 시가 상당액이요. 지상물 건물 사세요 주인. 지상물 매수 청구할 수 있다. 이게 지상권자의 갱신 청구권, 갱신 거절 시 나오는 지상물 매수 청구권이에요. 자, 그러면 이제 이걸 이 법조문 외울 건데 이제 봐요. 일단 설정자 법조문 제2항이 그대로 기간 만료로 이사 가려는데 철거하고 가려는데 주인이 건물 파세요. 설정자가 매수 청구권이 있어요. 목차만 기억하면 돼요. 정당 이유 없이 거절 못한다. 전세권을 쓰나 전세권. 자,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 지상물 매수청구권. 이건 별 3개예요. 별 3개. 이걸 그대로 외울 거예요. 여기서도 나오고 토지 임대차에서도 한 문제짜리 떠요. 자, 그러면 기간 만료로 지상권이 소멸합니다. 그러면 원래는 을은 이제 선택의 기로 있어. 항상 우리 전세 살 때 한 번 더 살까 이사 갈까 고민이 똑같아요. 한 번 더 갈까 이사 갈까. 을은 한 번 더 가야겠다 마음을 먹었어요. 기간 만료 지상권 소멸하고 건물은 있어요. 이걸 전제로 한 번 더 가자. 갱신 쪽 반드시 해야 돼요. 주인 한 번 더 갑시다. 근데 주인은 한 번 더 자기가 합의 갱신 해주면 어이구 또 30년 또 세줘야 되잖아. 그러니까 갑은 이제는 더 이상 연장하기 싫죠. 주인은 갱신 안 한다고요. 거절. 그러면 갱신이 거절됐기 때문에 을은 이제 방 빼줘야 돼요. 그럼 원래는 건물 철거하고 방을 빼줘야 돼. 그런데 우리 법이 이 건물이 30년 지났지만 아직도 쓸만하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지상권자 을에게 이 권리를 준 거예요. 원래는 주인이 거절하면 이제 깨끗이 치워주고 가야 되는데 이 건물이 철거되는 꼴을 못 봐요. 그래서 법은 지상권자로 하여금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권을 주는 거예요. 문제는 갑은 그러죠. 그러니까 얼마인데? 우리 10억쯤 해요. 야 30년 지났는데 10억이야. 네. 원래는 20억이었어요. 갑은 산다 안 산다? 안 사고 싶지. 당연히 내가 10억이 어디 있냐 하겠죠. 야 내가 그 낡은 건물을 왜 사? 그것도 10억이 나고 철거하고 가. 안 된다는 얘기예요. 이게 거절할 권리가 없어요.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이에요. 형성권. 그래서 을이 갱신 거절했어요. 알겠어요. 그럼 내 건물
시가상당액으로 의인값으로 이 건물값으로 사세요. 매수 청구한 순간 매매가 바로 성립해요. 따라서 주인은 건물 살 돈이 없으면 갱신거래를 못한다는 얘기예요. 건물 살 돈이 없으면 갱신거래를 못해. 한 번 더 갈 수밖에 없지.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해 나온 권리예요. 건물 철거. 즉 우리 민법은 그때 돈이 없어서 60년에 돈이 없어서 건물 철거되는 꼴을 못 봐요. 돈이거든. 그래서 토지 소유자 사. 건물 철거되면 안 되니까 사. 돈 없어? 건물 연장해줘. 그거예요. 그래서 건물 철거를 막기 위한 권리가 많아요. 어쩔 수 없어. 우리나라 그때 50년대 못 살아서 그래. 못 살아서. 그래서 이런 권리를 막 만들어준 거예요. 건물 철거 안 되지. 이게 나와요. 그래서 형성권으로 만들어버렸어. 그래서 이게 그대로예요. 기간 만료로 지상권 소멸합니다. 건물 현존합니다. 이건 장난 안 쳐요. 문제는 이걸 외워요. 여기서 바로 내 건물 사세요 못해요. 여기서 바로 이렇게 못 튀어나온다겠어. 반드시 일단 갱신 청구하고 합의 갱신되면 사는 거고 주인이 거절했을 때만 사세요 태어나는 거. 그래서 갱신 청구 거절 시 매수 청구 이렇게 외워야 돼요. 갱신 청구 주인이 거절했을 때 태어난다. 매수 청구권은. 그다음 말은 청구권이지만 바로 매매가 성립하는 형성권이라는 거. 거절할 권리가 없다는 이렇게 나와요. 승낙 의사 표시 요하지 않는다 이렇게 나와요. 형성권의 의미로. 그래서 이걸 그대로 외워주면 돼요. 끝난 것 같아. 자, 기간 만료 그대로요. 소멸합니다. 건물 현존합니다. 갱신 청구할 수 있습니다. 내 설정자는 갱신을 원하지 않아요. 갱신 거절. 그러면 내 건물 사세요. 매수 청구할 수 있다. 말은 청구권이지만 형성권. 일방적 의사표시 사세요. 한순간 매매 성립. 다 나와요. 다 나와요. 여기서도 나오고 거기 임대차에서 한 문제짜리. 임대차에서 훨씬 잘 봐요. 자, 이 내용이 다음 페이지 가면 자, 1번 지상권자의 갱신청구권과 지상물 매수청구권 내용 토지 임차인의 갱신청구권과 매수청구권 논의와 동일하다. 어쩌자는 얘기야. 뭐 토지 임대차 가서 볼 거야? 그냥 이 내용을 하라는 얘기예요. 없다는 얘기요. 기본서에 내용이 없어요. 기본서에 내용이 없으니까 프린트물로 정리하세요. 프린트물로. 자, 이렇게 해서 지상권은 마칩니다. 문제를 하나 풀어볼게요. 문제를 어디 풀어보느냐. 자, 308페이지. 마지막 문제 하나 볼게요. 308페이지. 자, 지문 모르는 게 두 개가 나올 거예요. 한번 찍어볼 거예요. 지상권, 틀린 것은. 동그란 1번이 아니라 1번.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 기타 공작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처음 들어보죠? 물음표야. 물음표. 시험 보는 요령. 읽었는데 처음 들어봐. 모르겠어. 물음표. 지금 물음표 훈련하는 거예요. 2번. 나중에는 해요. 물음표. 2번. 지상권자는 토지 소유자 의사에 반하여도 자유롭게 타인에게 지상권 양도할 수 있다. 소유자 의사에 반해서도 지상권 자유롭게 할 수 있다. 팔 수 있다. 처분할 수 있다. 맞네? 맞아요. 이건 맞다고 골라야 돼. 자, 3번. 3번이 일단 패스. 4번. 지상권이 저당권의 목적인 경우 지료 연체를 유리한 지상권 소멸 청구는 저당권자에게 통지하면 즉시 그 효력이 생긴다. 자, 지상권이 저당권 밖에 있죠. 그러면 2년 이상 지료 연체하면 소멸 청구할 수 있는데 이 은행한테 저당권자에 통지하면 바로 소멸 효력이 생긴다고? 즉시 X 상당 기간이 경과한 후 소멸되죠. 이거 장난쳤잖아. 그러니까 틀린 거 정답이요. 정답. 자, 5번. 지상권 소멸 시 지상권 설정자가 상당한 가액 제공해서 공작물 등의 매수를 청구한 때에는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이를 거절하지 못한다. 설정자가 하는 지상물 매수 청구 법조문이죠. 지상권자는 정당한 이유 없이 거절하지 못해요. 제가 법조문 그대로 넣는다겠죠. 자, 그러면 봐요. 시험 보는 요령. 3번은 패스했지만 이것도 어차피 알게 돼요. 1번 지문이 흘러간 지문이에요. 자, 1번 지문은 지상권 설정 계약 당시 건물이 없더라도 지상권은 유효하게 성립할 수 있다. 28회죠. 28회 때 첫 기출이에요. 자, 그러면 모든 제가 시험은 첫 기출이 나온다고 했어요. 20개 지문 정도. 20개 지문 이렇게 첫 기출이 떠요. 그럼 처음 들어봐. 평소에 공부 안 한 거야. 그럼 물음표 하시고 절대 정답 지문 아니에요. 흘러가. 첫 기출은 정답 지문 안 박아요. 정답 지문 얘를 박을 때는 나머지가 다 옳아요. 나머지가 옳으니까 네가 답. 그런 식으로 하지 않는 한 그냥 흘러가. 그러니까 물음표한 것에는 정답이
내가 공부 안 하면서 내가 실수하지 않는 처음 들어본 건 정답이 아니라는 생각을 반드시 가지세요. 물음표 하란 얘기야. 처음 들어봤어. 연구하지 말란 얘기요. 만약에 나머지에서 답이 안 나와. 그러면 그때 읽고 이제 찍어보는 거야. 그때는 어쩔 수 없이. 또 두 개를 헷갈려. 그러면 그때 이제 연구하는 거지. 처음부터 연구하지 말란 얘기예요. 일단 물음표. 가다 보니까 4번에 답이 있잖아요. 객관식 문제 푸는 요령은 이런 식으로 푸는 거예요. 물음표 하다가 정답 주문 나오면 정답. 만약에 정답이 안 나와. 그럼 물음표 두 개 중에 답이 있겠죠. 그럼 나중에 한 바퀴 돌고 40문제 다 풀고 와서 두 개를 찍어보는 거야. 두 개를. 그래서 보통은 물음표 나온 데는 정답 주문 안 박아요. 내가 열심히 공부한 데 장난을 딱 쳐놔요. 별 3개짜리에. 그래서 그런 걸 반드시 아세요. 또 중요한 데도 장난치지 4번 같은 장난치지 5번 흘러가요. 그 다음에 2번 장난칠 수 있어. 2번도 장난쳤으니까. 그래서 여기 5개 지문에 가장 중요한 건 2번하고 4번일 뿐이에요. 정답 지문은 2번하고 4번에서만 바뀌지 다른 데는 정답 지문 안 박아요. 절대. 흘러가지. 그러니까 중요한 지문이 있고 안 중요한 지문이 있다는 얘기예요. 정답 지문이 있고 흘러가는 지문이 있어요. 분명히. 그래서 반드시 별 3개짜리는 반드시 하시라는 얘기예요. 여기서 정답 지문이 태어나요. 그러니까 먼저 노란색 하고 그 다음에 어느 정도 되면 덜 중요한 것도 한 번씩 가는 거예요. 그때 마지막까지 몰라도 돼요. 사실 60 넘는 데는 노란색에서만 실수하지 않으면 돼. 자 10분간 쉬고 다음 갑니다.